학생이 브랜드가 되는 대학. 신입생 전원 장학 혜택. 취업으로 가는 빠른 길.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목포과학대학교가 함께하겠습니다. 백세 시대의 교육 공무원을 위한 은퇴 준비와 생애 설계 강의 9차 시입니다. 지난 8차 시에서는 사회적 역량의 재정립이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9차 시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참여 전략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회참여 두 번째 시간에는 세 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관계 강화하기. 두 번째,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 전략.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 참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는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먼저, 사회적 관계는 정신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울증을 예방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교류는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돕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행복감을 상승시키고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회적 지지를 느끼는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즐거운 경험을 공유하며 더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인간관계 만족도가 높아지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해소의 기회를 얻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는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더 잘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성공 경험을 축적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지지하며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사회단체 참여율은 45.9%에 달합니다. 이는 고령층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고립도는 41.6%로 나타나 상당수의 고령층이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 간의 관계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 자본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사회적 관계는 사회 자본 증대에 기여합니다. 사람들 간의 신뢰 네트워크는 상호 호혜성을 증가시키고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협력 문화를 조성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며 사회 참여를 촉진합니다.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는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면서 지역의 문화와 안전한 환경이 발전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복지 서비스가 개선되어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 관계는 사회 통합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세대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통합은 보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한편 사회적 관계는 경제적 효과도 가져옵니다.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창의성이 증진됩니다. 이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소외 계층을 포용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결국 사회적 관계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공동체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모임 참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모임은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삶에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모임 참여는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긴장을 완화하고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즐거운 활동은 긴장을 풀어주고 대화를 통해 억눌려 있던 감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은 기분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모임은 또한 소속감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며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거나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모임 참여는 자기 개발에도 기여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관점을 접하며 자신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게 됩니다. 모임은 또한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안정감과 편안함을 제공하며 사회적 고립감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모임은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지원을 받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정기적인 모임은 우리가 소속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유대감을 강화하고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정기적인 만남은 각각 고유의 장점과 가치를 제공합니다. 먼저, 가족 모임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세대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가족 전통을 유지하며 중요한 행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만남은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결속력을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친구 모임은 우리의 삶에서 큰 정서적 지지의 역할을 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우정을 유지하고 강화하며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함께 추억을 나누고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 모임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은 업무와 관련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팀워크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직장 내 소통이 개선되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동료와의 교류는 경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직장에서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모임은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기여합니다. 이웃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의 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정기적인 모임은 관계를 강화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각기 다른 모임이 주는 가치와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연결되고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긍정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과의 연결은 물리적인 만남을 넘어 온라인으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모임은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며 더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먼저 화상회의 플랫폼은 온라인 모임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도구입니다. 줌, 구글 미트와 같은 플랫폼은 실시간 소통을 지원하며 화면 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합니다. 녹화 기능은 모임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해주며 브레이크아웃룸 기능은 소그룹 활동을 통해 깊이 있는 대화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또한 채팅 기능은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데 유용하며 다양한 배경 효과를 활용해 더 재미있고 창의적인 모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도 관계 강화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그룹에 가입하여 정보를 공유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이벤트를 주최하거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 그룹을 형성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SNS는 실시간으로 소식을 공유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활용하면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고 해시태그를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주제별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폐쇄형 그룹에서는 보다 개인적이고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스토리 기능으로 일상을 공유하면서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챌린지에 참여하며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협업 도구는 관계를 기반으로 한 작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구글 문서는 공동 작업을 지원하며 트렐로는 프로젝트 관리를 체계적으로 도와줍니다. 슬랙은 팀 내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먼데이닷컴은 효율적인 업무 배분과 진행 상황 관리를 지원합니다. 노션은 정보를 정리하고 공유하는 데 유용하며 온라인 화이트보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온라인 모임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는 시간을 통해 깊어지며 이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자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끈끈하게 만듭니다. 약속을 지키고 개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배려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유머 감각을 유지하고 서로를 웃게 하며 갈등이 생겼을 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관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연락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주기로 소통하며 상대방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다양한 연락 방법을 활용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은 관계를 깊이 있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호 존중 역시 건강한 관계의 필수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비판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대화에 임할 때 관계는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계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갈등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을 잘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건강한 관계 유지는 꾸준한 노력과 상호 간의 신뢰,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여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며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대 간 협력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가진 경험과 관점은 상호 보완적이며 이를 통해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청년 노인 멘토링 프로그램은 세대 간 협력에 좋은 예입니다. 젊은 세대의 열정과 노년 세대의 경험이 만나면서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년들은 노인의 지혜와 노하우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통찰을 얻고 노인들은 청년들의 에너지와 새로운 시각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이러한 멘토링은 단순히 개인 간의 교류를 넘어 세대 간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세대 통합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은 세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각 세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세대 간의 소통을 자연스럽게 강화시킵니다. 세대 간 협력은 단순히 한 세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이를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모든 세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협력 모델은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기반이 되며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인과 조직이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람들이 상호 연결되어 정보를 교류하고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수준을 넘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뢰와 호혜성에 기반한 관계는 각 개인이나 조직이 다양한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다양한 자원이나 정보, 기회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며 집단 지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을 마련해주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결국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을 넘어서 보다 넓은 사회적 자원의 활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과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킹의 목적을 분명히 정의하는 것이 첫걸음이며 이를 통해 어떤 사람들과 연결할지, 어떤 자원이나 기회를 추구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일관된 행동을 취하고 약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맞는 대상 그룹을 식별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 접근 방법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 구축은 네트워크의 핵심입니다. 신뢰는 관계의 기초가 되며 이를 통해 더욱 진정성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며 장기적으로는 더 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트워크 내에서 신뢰는 단기적인 상호작용을 넘어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이익을 위한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내에서 가치를 제공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함으로써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는 그 자체로 강력한 자원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관계를 잘 구축하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역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유지하려면 이웃과의 정기적인 교류가 중요합니다. 이웃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역 상공회의소 활동에 참여하거나 로컬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활성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지역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람들은 지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행사 및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역 축제나 문화 행사에 참여하거나 주민회의와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커뮤니티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지역 기반 온라인 그룹 활동은 바쁜 일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실시간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참여는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 환경 정화 활동이나 취약계층 지원 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킹 이벤트를 주최하거나 참석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방법이며 자원봉사자로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는 것도 지역 네트워크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 홍보하며 협력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은 지역 경제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사회 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네트워크를 유지하려면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지역 내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기획에 참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역 사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역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네트워크 유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역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주민대표 역할을 맡아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키우고 리더십 스킬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역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지역 커뮤니티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행사에 참여하거나 주최하는 것도 중요한 활동입니다. 지역 축제나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온 오프라인 모임에서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력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는 과정은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식 공유 세션을 개최하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도 유익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참여는 네트워크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프로젝트의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수렴하고 개선점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참여자를 유도하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네트워크의 확장과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네트워크 유지에서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소셜미디어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타겟을 분석하여 각 플랫폼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플랫폼별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업데이트하면서 팔로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인 온라인 네트워크 관리 방법입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은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심사 기반의 커뮤니티를 탐색하고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토론을 벌이는 것이 유익합니다. 유용한 정보나 자원을 공유하고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커뮤니티 내에서 신뢰를 쌓고 서로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과 공유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입니다.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석하거나 가상 네트워킹 세션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1대1 온라인 미팅을 주선하는 것도 관계를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디지털 명함을 교환하거나 전문 지식을 담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여 공유하거나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것도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확립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협업은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상회의 툴을 활용하거나 클라우드 기반 협업 시스템을 사용하여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프로젝트 관리 툴을 통해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원격 팀 빌딩 활동을 통해 팀원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온라인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온라인에서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웨비나를 주최하여 자신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자신의 경험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SNS를 활용하여 일관되게 전문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립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지식 공유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네트워크 내에서 신뢰를 쌓고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멘토링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유효한 방법입니다. 멘토링을 위한 적합한 플랫폼을 선택하고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정기적인 세션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멘티와의 피드백 교환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 성과를 측정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멘토링 관계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상 협업 또한 온라인 네트워크 유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협업 도구를 선택하고 팀원들 간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는 것이 성공적인 협업을 위한 기초입니다. 일정 관리가 중요하며 팀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협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할 점을 찾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온라인 협업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상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협업을 진행하며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매핑 및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구조를 시각화하고 핵심 연결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연결점을 식별함으로써 네트워크 내에서 어떤 관계가 중요한지, 어떤 연결이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의 강도를 평가하여 어떤 관계를 강화하고 어떤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 관계 투자 또한 네트워크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꾸준히 관계를 쌓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내에서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내의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기업이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와의 연대는 사회적 미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국제적인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강화하고 크로스 섹터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협력의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 파트너십은 사회적 기업의 핵심 활동 중 하나입니다.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하여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창출되고 네트워크가 더욱 강화됩니다. 또한 자원 공유 네트워크 참여는 사회적 기업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공간, 장비, 기술을 공유하거나 인적 자원을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공동 구매 및 유통 채널을 구축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더 넓은 시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팩트 투자자와의 관계 형성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임팩트 투자 포럼에 참여하거나 소셜벤처 피칭 이벤트를 개최하여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킹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포털에 들어가시면 약 3,700여 개의 사회적 기업과 약 1,600여 개의 예비 사회적 기업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 유형별, 지역별, 분야별, 설립된 사회적 기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용 중일 시 채용과 관련된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여러 분야를 탐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년층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사회적 기업의 모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시니어 벤처 협회입니다. 이 협회는 2017년 6월 27일에 설립되었습니다. 퇴직자를 대상으로 창업 진흥과 기업가 정신 함양을 목표로 다양한 창업 교육과 지원을 통해 예비 시니어 창업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활동의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니어 벤처 협회는 다음과 같은 핵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장년 시니어 창업 및 일자리 교육과 창업 지원 육성 사업입니다. 퇴직자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장년 시니어와 청년 세대의 융합 창업 및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세대 간 협업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결합한 창업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과 시니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년 시니어 일자리 및 창업을 위한 정책 제안과 정부 지원 사업도 주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정부와 협력하여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창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세미나와 박람회 등의 행사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창업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전문가 양성과 창업 지도사 자격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업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창업 지도사 자격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창업 환경을 지원합니다. 이처럼 사단법인 시니어 벤처 협회는 퇴직 이후의 삶을 설계하고 경제적 안정과 자기 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중장년층의 경험과 지혜가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고려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솔직한 소통은 관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입니다. 모든 대화와 상호작용에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통 관심사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계를 유지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즉각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가치와 신뢰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진정성 있는 관계를 구축하며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는 네트워크 관계에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관계를 이어가면서 가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 구축은 한 번의 소통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며 동의 획득을 통해 정보 공유와 협력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 보안과 비밀 유지가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투명성 확보를 통해 모든 관계가 신뢰 기반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네트워크를 유지할 때는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관계 내에서 가치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각자가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균형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기여와 보상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윈윈 전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장기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계가 한 번의 이익을 넘어서 오랫동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기부여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개인의 내적 동기를 중요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내적 동기는 개인의 가치관과 연계되어 있으며 사회기여 욕구를 충족하거나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적 보상의 보완적 역할을 하며 내적 동기가 지속적인 참여와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외적 보상 시스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증 및 포상 제도를 마련하여 참여자들의 성과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력 개발 기회와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참여자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참여를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속 가능한 참여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장기적인 동기 유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과 측정 및 피드백 제공을 통해 참여자는 자신의 성장을 실감하고 참여자 간 네트워킹 강화와 역량 개발 기회 제공을 통해 더 큰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또한 유연한 참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각자의 상황에 맞춰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성과 공유회와 개인별 성장 경로 설정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 비전 공유 및 소통을 통해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기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참여 활동의 확장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참여 영역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네트워크 형성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활동의 범위를 점차 넓히고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더 큰 사회적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활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부담 없이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관심 있는 주제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활동은 개인적인 성장과 사회적 참여의 첫걸음이 됩니다. 지역에서 활동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지역 NGO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역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연스럽게 지역 내 다른 참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국가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 기반 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전국적인 NGO 활동에 동참함으로써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는 더 넓은 사회적 이슈에 기여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 참여는 건강한 사회 참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워라밸을 고려한 참여 모델이 필요합니다. 참여자가 유연한 시간에 활동할 수 있도록 유연한 참여 시간을 제공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 병행을 통해 참여의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의 개인 역량과 관심사를 반영하여 맞춤형 활동을 제공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참여의 지속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참여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고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제공받으며 건강 증진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 참여는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며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가족 단위 참여 프로그램은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말 가족 봉사 프로그램이나 교육과 연계한 가족 참여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사회적 기여를 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지역 축제와 연계한 활동도 참여자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로컬 기반 참여 활동을 통해 지역기업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지역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디지털 참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원격 봉사활동을 개발하고 SNS 기반 캠페인을 통해 더 넓은 범위로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방안입니다. 우리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이슈 해결에 동참해야 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과 혁신을 활용한 사회 참여가 중요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참여 모델, 그리고 미래 직업과 연계된 활동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 참여를 위해 우리는 미래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과 혁신을 활용한 새로운 참여 방식이 요구됩니다. AI 기반 맞춤형 참여,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회 문제를 분석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VR과 AR 기술을 활용한 가상 참여 플랫폼은 물리적 제약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부와 봉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여 신뢰를 바탕으로 한 참여 문화를 조성합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화 사회를 위한 시니어 참여 모델을 개발하고 세대 통합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커뮤니티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포용적 참여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oT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지역사회를 모니터링하고 로봇 기술과 연계해 새로운 형태의 사회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참여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며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 안전한 온라인 참여 환경을 제공합니다. 오픈소스 플랫폼은 시민 주도의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 공동체 참여 모델을 구축하고 은퇴자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청년 주도의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합니다.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참여 채널 개발과 인구 이동에 따른 지역 간 협력 모델 구축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래 직업과 연계한 참여 활동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원격 참여 시스템과 긱 이코노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유연한 참여 모델은 현대 노동 환경에 적합한 접근법입니다. AI와 로봇 윤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에 기여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환경 전문가와 연계해 지속 가능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미래 식량 생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농업 참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우주산업의 발전과 과학 대중화를 연계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와 함께 에너지 전환 운동을 추진하며 바이오 기술 발전에 따른 헬스케어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사회 참여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모두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세계에서 함께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 참여를 위해 기후 변화 대응과 글로벌 이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중립 실천 운동을 확산하고 기후 변화 모니터링을 위한 시민 과학 프로젝트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며 재생에너지 협동조합과 같은 지역 기반 참여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자원 재활용과 업사이클링 캠페인을 통해 소비 문화를 변화시키고 기후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협력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주도 보존 활동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 제안 플랫폼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과 기후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해서는 온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 달성을 위한 로컬 액션 그룹을 형성하고 글로벌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연대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난민 지원을 위해 다국적 온라인 튜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제 개발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하고 식량 안보를 위해 국제 농업 기술을 공유하며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평화 구축을 위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과 글로벌 빈곤 퇴치를 위한 사회적 기업 지원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활동입니다. 또한 국제 인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 감시단 활동을 활성화하여 더 공정한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후와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며 지속 가능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성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활동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참여 활동 개발은 에코 챌린지 캠페인과 같은 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친환경 제품 사용을 촉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청소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탄소 발자국 줄이기를 목표로 다양한 실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 프로젝트는 재활용 센터 운영, 업사이클링 워크숍,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 등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순환시키는 활동을 지원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친환경 포장재 사용, 지역 나눔 마켓 운영 등을 통해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 생활 실천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등의 노력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기후변화 교육 강화를 통해 사람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 보전 프로그램은 도시 숲 조성 활동, 멸종위기종 보호운동, 해양 생태계 보전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생태관광 프로그램과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활동은 자연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연과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생태계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환경 변화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보호 활동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모두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9차시 사회참여 두 번째 시간에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참여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과 유지 전략은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며 삶의 의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갈등 해결, 경청 등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 참여는 개인과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 10차시 취미와 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삶의 활력을 더하는 여가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해보기. 사회적 참여 활동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번 작성해보세요. 예시 답안입니다. 무한 가능성을 지닌 젊은 지성인의 꿈이 있는 캠퍼스. 꿈이 있는 대학. 잘 지도하는 대학. 잘 취업시키는 대학. 목포 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찾아 힘차게 도약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준비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여기는
목포과학대학교입니다. 목포과학대학교는 한국교육개발연구원과 함께합니다.